선과 점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림의 완성도를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색감과 덩어리로만 표현된 그림의 마무리에서는 선에 대한 느낌들을 정확하게 추가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림을 완성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풍경 수채화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요, 채색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사실적인 풍경 스케치의 느낌보다는 색감을 통해서 대략적인 풍경의 이미지 전달만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수채화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 중에 하나죠. 물감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색상의 번지기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묘한 색감의 변화들을 연출해 줄 수가 있죠. 연필 소묘화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면서 작품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꼭 뭐 표현을 잘 그려야지만 그 재료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연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채색화를 통해서 좀 색감의 표현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색의 진행은 가장 먼 쪽에 하늘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물칠을 해둠으로써 조금 번지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표현을 가볍게 진행을 해 볼게요. 구름의 표현은 색감이 칠해지지 않고 남겨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구름의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구름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남겨가면서 채색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하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붓자국이 강하게 남지 않도록 은은한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약간 무채색을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산의 표현들, 나무의 색감들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약간 그린 계열의 색감을 조금 살려가면서 색감의 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 쪽에 하늘 색감에서부터 점점 근경 쪽으로 그려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풍경화를 그리실 때는 앞쪽부터 그려주시는 것보다는 레이어를 쌓아 올리듯이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려 나오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풍경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약간 무채색으로 전체적인 톤의 흐름들을 한번 잡아줄게요. 자, 앞쪽에 근경 담벼락의 색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앞쪽 부분의 넓은 면적의 형태들도 기본 색감을 한 번씩 잡아줄게요. 크게 기본 색감들을 흐름을 묶어주면서 전체적인 톤의 분위기들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앞쪽의 나무 부분의 기본 색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기본 밝음의 녹색을 이용해서 빛 느낌을 조금 잡아주신 다음에 뒤쪽에 어둠을 강조를 시켜 볼게요. 나무 잎사귀의 표현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형태 진행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색감의 느낌으로 전달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형태를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제 무채색의 색감들을 활용해서 건물의 구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의 음영들을 중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빛에 대한 표현들을 살려가면서 입체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이런 작은 창문의 형태들도 살짝씩 표현을 올려주시고요. 작은 소재의 표현들이 들어가면 풍경의 이미지가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경 부분의 표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이미지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너무 컬러를 똑같이 만드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색의 느낌은 조금 달라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컬러들도 실제 이미지와는 차이가 많이 있는 색상들이에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전달에 더 중점을 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앞쪽으로 올수록 표현력을 조금 더 꼼꼼하게 찾으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약간 작은 음영들의 어둠의 흐름들을 하나씩 꼼꼼히 찾아주시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입체감을 살리는 표현에 중점을 두세요. 자, 아직 채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의 기본 색감들도 가볍게 한 번씩 잡아주면서 톤의 분위기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지붕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를 살짝 만들어 주면서요. 자연스러운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진행을 해주세요. 거의 번지기 느낌의 톤 변화로 분위기를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톤 변화를 조금 과감하게 색상의 컬러도 조금 다채롭게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림자의 톤들이 강조될수록 건물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점점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 기본 색감을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해주더라도 마무리 과정에서 정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전달되는 이미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마무리 과정으로 가면서 귀찮아서 꼼꼼하게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림은 모든 표현이 그렇지만 마무리로 갈수록 조금 더 섬세한 표현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작은 선적인 요소들과 그림자의 표현들이 빠짐없이 진행이 돼주면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들을 연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에 톤을 더 강조를 시켜 볼게요. 주변의 색감들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됐으니까요. 앞쪽의 색감도 처음보다 더 힘있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조금 물을 튀겨주는 표현을 통해서 좀 담벼락의 얼룩 느낌들도 조금 추가를 해보고요. 다양한 질감의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번지기와 뿌리기, 그다음에 덧칠 등을 이용해서 색감의 톤 변화들을 다양하게 연출을 시켜보세요. 자, 앞쪽에 담벼락의 적벽돌 느낌을 뚜렷하게 강조를 해볼게요. 벽돌을 하나씩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붓터치를 이용해서 벽돌의 느낌을 바로바로 만들면서 채색을 진행하는 거예요. 조금 비어 보이거나 허전해 보이는 부분들의 형태의 느낌들도 조금씩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무와 풀의 느낌들도 실루엣 처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느낌을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색감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무리 과정에서는 실루엣의 형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살려주시면서 이미지 전달을 구체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는 붓터치를 이용해서 잎사귀에 이미지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인 표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외곽의 실루엣에서는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다양한 붓터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의 터치를 만들어내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앞쪽에 근경의 나무 표현도 가볍게 올려봤어요. 좀 허전해 보이는 부분이나 조금 만들면서 더 추가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추가 작업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제일 먼 쪽에 남산 타워도 한번 실루엣을 잡아 볼게요. 자, 기둥은 밝은 색이니까 놔둔 상태에서 타워의 윗부분의 색감들을 살짝씩 강조를 시켜 볼게요. 작은 부분이지만 색변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실적인 표현을 조금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꼼꼼히 만들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참 그림은 그려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서 꼼꼼하게 진행을 할수록 더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선적인 느낌들을 추가하면서 그림의 표현력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면과 전체적인 색감의 느낌으로 진행을 해줬다면 마무리 과정에서는 선적인 요소와 점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주시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표현력과 화면 구성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과 점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림의 완성도를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색감과 덩어리로만 표현된 그림의 마무리에서는 선에 대한 느낌들을 정확하게 추가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림을 완성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는 흰색 물감을 살짝 사용을 해주시면서 약간 어둠 안쪽에서의 밝은 톤들의 표현, 그 다음에 밝은색 선의 느낌들을 추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의 표현들은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남겨가면서 진행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기본 색을 깔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흰색 물감을 이용해서 작은 밝음들의 포인트를 조금씩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림자와 밝음이 만나는 부분과 같은 빛 대비가 심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살짝씩 찍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처음에 붙여두었던 마스킹 테이프를 떼주시면은 깔끔하게 그림의 완성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면은 정확하게 그림에 대한 부분, 외곽 형태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서 훨씬 더 예쁜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채화 표현을 하실 때는 마스킹 작업을 꼼꼼하게 해두신 뒤에 작품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마무리 때 보다 깔끔한 작품을 얻으실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간단한 풍경 수채화의 진행 방식과 포인트 부분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그려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한 표현으로 진행을 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